뉴욕 허드슨강 헬기 사고. EVTOL 도입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먼저 허드슨강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은 이번 헬리콥터 참사를 계기로 관광용 항공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의 전기 수직 이착륙기가 기존 관광 헬기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3명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논의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으면 합니다.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사고 상황부터 간략히 살펴볼까요? 지난 4월 10일 발생한 허드슨강 헬리콥터 추락 사고는 벨 206 기종이 공중에서 분해되며 발생했습니다.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했고 그 중에는 지멘스 모빌리티의 CEO인 아구스틴 에스코바로와 그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사고는 안타깝게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 관광 비행의 리스크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가족은 단순히 뉴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싶었을 뿐인데 관광객들의 추억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다니요. 실제로 헬리콥터는 10만 비행시간당 0.73건의 치명적 사고율을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항공 전문가들이 파국적인 기계적 결함으로 추정하는데 메인 로터가 꼬리 날개를 쳐서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헬리콥터 설계 자체의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죠. 맞습니다. 헬리콥터는 단일 로터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면 복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위험한 산업입니다. 조비는 안전도 목표를 10의 8승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비행시간당 치명적 고장 확률이 1억 분의 1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일반 헬리콥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수준, 즉 100만 분의 1 정도로 조비에 비해 헬리콥터가 100배 더 치명적인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조비는 분산 전기 추진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6개의 독립적인 모터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비행을 지속할 수 있죠. 이는 헬리콥터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으로 훨씬 안전한 설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안전이에요. 하늘을 날고 싶지만 목숨을 걸고 싶진 않다는 게 대중의 정서죠.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조비의 경우 동력이 완전히 상실돼도 날개를 이용해 글라이더처럼 활공해서 비상 착륙할 수 있다죠. 이건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안심 요소가 될 거예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EVTOL 업계가 이렇게 안전성에 투자하는 이유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앞으로 규제가 더 엄격해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죠. 도심에서 매일 날아다니려면 헬리콥터 정도의 안전성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조비의 또 다른 강점은 엘리베이트 OS라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유지 보수, 조종사 자격 관리, 비행 일정 최적화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FAA도 이 시스템의 사용을 승인했을 정도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기존 헬리콥터의 경우 파일럿이 최종적으로 기체 사용을 결정하는데 엘리베이트 OS라는 시스템은 사전에 리스크 요소를 차단해서 비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죠. 무리한 운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헬기 조종사는 유연한 판단이 가능하다고요. 2015년 히로시마 공항 사고는 자동화 시스템 의존이 오히려 위험을 키웠다는 증거 아닌가요? 자동화가 꼭 답일까요? 자동화가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 통합의 차이입니다. 엘리베이트 OS는 항공기 상태를 초당 1000회 점검하며 이상 시 6개의 독립 모터가 즉각 대응합니다. 조비가 헬리콥터보다 100배 안전한 이유죠. 수치만 믿을 순 없죠. 2023년 나사 보고서에 따르면 EVTOL의 전기 추진 시스템은 마이너스 20도에서 배터리 효율이 40% 감소합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체계 통합이 안전할까요? 일기예보가 틀리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엘리베이트 OS는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해요. 예를 들어 뉴욕 겨울에 눈보라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착륙 지점을 재배치하죠. 헬리콥터는 이런 유연성이 불가능했어요.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작성한 대로 이행해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안전을 원해요. 엘리베이트 OS 탑승자 앱은 비행 경로와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 공개합니다. 투명성이 공포를 해소하죠. 헬리콥터는 블랙박스도 사고 후에야 확인되잖아요. 베리님이 말씀하신 심리적 요소도 데이터로 해결됩니다. 엘리베이트 OS는 과거 1000건의 시뮬레이션 사고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테스트에서 강풍 시 자동으로 활공 경로를 변경해 무사 착륙했죠.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계산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 듯하군요. 좋습니다. EVTOL이 더 안전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은 뉴욕에 착륙 패드 50개 설치하려면 2억 달러가 들 텐데요. 장기적 ROI를 봐야 합니다. 엘리베이트 OS는 배터리 성능을 모니터링해
수명을 30% 연장하고 유지보수 주기를 2배 늘려요. 5년 내 운영비가 헬리콥터의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조비의 EVTOL은 안전성, 저소음, 비용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기존 헬리콥터를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헬기 관광에 대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과 더불어 바로 이 소음 때문이에요. 뉴욕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 헬리콥터의 굉음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뉴욕에선 헬리콥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조비 S사의 100M 거리 호버링 소음은 55dB로 측정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이륙 소음인 90dB과 비교하면 약 1000배 정도 조용한 수준이죠. 500m 플라이오버 시에는 40dBA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심 배경 소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소음 저감 기술은 조비의 특허로 보호받고 있어요. 프로펠러 날개의 위상과 각도를 실시간 제어하고 각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를 상호 다르게 조절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허드슨강 관광의 경우 안전과 소음 측면에서 조비로의 전환은 큰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 사회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운영시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간 비행도 가능해질 수 있죠. 안전만 하다면요. 허드슨강 지역은 EVTOL 도입의 완벽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어요. 뉴욕은 항상 혁신의 중심지였고 이번 사고 이후 규제 당국도 변화에 더 개방적일 겁니다. 조비는 이미 2023년 11월에 맨해튼 다운타운 헬기장에서 테스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희 같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미 트렌드가 명확합니다. 관광산업이 조비 같은 EVTOL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허드슨 사고는 헬리콥터 관광의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조비 S사는 헬리콥터에 비해 훨씬 높은 안전도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항공 관광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분 모두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관광항공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EVTOL로의 전환은 필연인 듯하네요. 스타벅스 투자 클럽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